이럴 거면 뮤지컬 24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랑의 대표이고 유튜브 채널 헤아려운 공연생활의 진행자인 안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이것도 박수. 네. 자, 이번 시간은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돌아오요 컴백 소치 이런 시간입니다. 네. 근데 작품이 풍월주네요. 네. 이게 너무 이 내부자의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네. 심지어 제가 있어요. 작품을 추천도 했어요. 네. 심지어. 네. 와. 근데 정말 다중인격처럼 랑과 벗어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네, 정말로 믿어주세요. 네. PD님 뭐라고요? 네. 이번에 소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시작해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다른 인격으로 이걸 추천했는지 내용 이제 방송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진행과 다른 인격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네. 아, 랑 대표를 직접 불러서 네. 좋습니다. 2011년에 이게 이제 CJ 크리에이티브 그 마인즈를 통해서 리딩 공연으로 처음 선을 보였고 풍월주를 최근에 했었던 공연까지 통틀어서 가장 반응이 좋았었던 공연이 그 기간이 바로 이 리딩이었습니다. 리딩 CJ 리딩이요? 네. 이 리딩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의 봤었어요. 기대가 너무 커졌고 그때 이제 크리에이티브 마인즈가 보통 이제 한 시즌당 뭐 세 작품을 할 때도 있고 많게는 6작품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제일 주목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이런 그 동성애를 다룬 이야기들이 꽤 있지만 당시에는 좀 조심스러웠던 분위기도 있었고 물론 스릴미라는 공연이 있었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좀 파격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음악도 그렇고 너무너무 큰 기대를 만들었던 공연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초연이 됐고 지금 플러스 시어터 현재 플러스 시어터 자리에서 초연을 했었고 2013년에 일본 아뮤즈 뮤지컬 시어터에서도 공연이 됐고 2021년 작년에 6번째 공연을 하고 지금까지 다시 공연이 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조용히 있는 이런 공연입니다. 네. 근데 최근까지도 공연했네요. 그래도 21년. 컴백 소치라고 얘기하기에는 최근에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초연이 2012년이니까 올해가 딱 10년. 이게 어떻게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이제 그 랑에서는 그래서 늘 이 10주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갖고 있어요. 엘리자벳 10주년이다, 뭐 사회찬미 10주년이다, 10주년 이 주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올해가 정확히 10주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공연을 해야 되는데 했어야 됐죠. 10주년을 기념하려면. 그래서 2012년에 공연이 시작되지 않은 공연들이 10주년 타이틀을 걸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랑 대표가 그렇게 이건 10주년이 아니다. 10년째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녔던 거예요. 사회찬미가 10년째거든요. 10년째. 네. 올해가 10주년인데 작년에 공연하면서 10주년 공연을 그럼 내년인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작년에 하지 말고 올해 했어야 되냐? 아니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10주년으로 콘서트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아니 10주년이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10주년에 다시 그런 배우들을 다 불러와? 네. 성두섭, 지금 성태준, 신성민 이 배우들을 불러서 지금 열이랑 사담을 시키고 이걸 최유와 진성 이런 배우들을 불러서 하자. 네. 좋죠. 저희는 못합니다. 이율 막 이런 이율 저는 이율 배우. 이율은 최근까지 했었으니까. 그래서 10주년 공연을 저희는 과감하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 그래서?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없어요. 전혀?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 뮤지컬 풍월주를 거쳐간 배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때 풍월주가 이제 그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율, 현 성태준, 전 성두섭, 정상윤, 조풍래, 김대현, 임준혁, 이석준, 진태화, 임진섭, 김재범, 신성민, 배두훈, 윤나무, 김성철, 박정원, 손유동, 윤석호, 박준희, 어마어마하네요. 백동현, 김현진, 김지현, 문진아,
예, 저기 뭐야 또 최유하, 구원영, 김대종, 원종환, 신창주 뭐 어마어마합니다. 김혜미 뭐 엄청 많은 배우들이 이 풍월주를 거쳐갔는데 그리고 지금도 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원종환 배우는 군검으로 처음에 섭외가 돼서 초연을 했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운장 역할을 했었고. 예. 그래서 이 배우들이 이 대학로에 가만히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불러다가 10주년인데 한번 같이 할래? 와서 뭐 한번 할래? 근데 저희는 저도 제 기본적인 저희 회사 지금 이제 랑대비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랑 대표에 예. 저희는 배우들이 현재 너무 바쁘고 이런 와중에 이 한 역할에 여러 명을 섭외해서 잠깐 그러니까 몇 회씩만 나눠서 하는 이 프로덕션을 꾸밀 자신도 운영할 방법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영상 찍어놓지 않았어요? 2021년 버전 영상 촬영을 했던 걸로 제가. 예, 있습니다. 그 영상 중계도 했고 영상 퀄리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아쉬운 소리도 들었고. 아 그렇군요. 예. 그거 가지고 뭐 콘서트라도 영상회 및 콘서트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그 좋았었던 풍월주에 대한 좋았었던 기억 중에 하나는 그 제가 아까 농담처럼 2011년에 처음에 리딩했었을 때 반응이 제일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풍월주는 음악이 너무 좋고 내용도 이제 그 집중해서 들으면 좋아서 이걸 굳이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어떤 모습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이 얘기만 쫙 들으면 푹 빠져드는 것 같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랑이라는 회사가 이 공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8년도부터인데 네. 그때 이제 눈을 감으면이라는 컨셉이었나 이걸로 리딩회를 다시 했었죠. 실제 홍익대학교 있는 2호선 여기 앞에 그 2호선 홍대 이거 진짜 홍학쌤 홍익대 말고 레드 빅스페이스인가 이런 공간이 있어요. 조금 한 100 몇 석 정도 꽉꽉 채워놓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배우들의 보면대를 쫙 깔아놓고 대본을 쫙 펴놓은 다음에 그냥 앉아서 무슨 라디오 극장처럼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불을 쫙 끄고 원래 계획은 불을 싹 완전 암전 상태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대 등만 켜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때도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연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끼리는 이건 뭐 최초 공개입니다. 예. 저희 그 제작사에 있는 공동 대표가 있거든요. 예. 물론 직하면 대표이사로 나눠지면 이 둘이서 이 수뇌부가 모여서 풍월주 10주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10주년 이미 오랜데 어떻게 하냐 갑자기 숫자 넣을 수도 없는 일이고 못한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연도는 언제냐. 그리고 이 공연을 이런 소극장에서 6명이 나와서 6명이 아니 7명이에요. 이 랑이라는 회사가 쿠로이저 특엔 누가 살고 있을까 이거 6명 나오거든요. 난쟁이들 6명 나옵니다. 풍월주 7 나와요. 열사담, 진성, 운장, 궁곰, 여부인, 진부인 7명 나와요. 이게 손익분기점이 안 맞습니다. 이거 그냥 10주년이라고 하면 10주년이니까 우리만 망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만 숫자는 아니다. 12도 숫자고 14도 숫자고 15도 숫자다. 여하튼 옆에 주년만 붙여서 빨리는 아니고 잘 준비해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지금 관객들한테 더 먹힐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서 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10주년 공연이나 콘서트나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 당장은 소식이 없으니 지금 돌고 있는 공연들 더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언제든 돌아올 수 있네요. 주년만 붙이면 되니까 꼭. 네. 이게 그 웹툰에서도 풍월주 이 뮤지컬 자체가 웹툰에서 연재가 됐었고 웹툰은 더 나갔어요. 이 다음 얘기까지 쭉 나가서 이 풍월주 얘기는 확장성이 있고 저희끼리는 이제 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운장이랑 운장이 진성 여왕을 이 얘기하기 전에 그럼 공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가상의 신라가 있습니다. 이거 가상의 신라예요. 진성 여왕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으면 이런 오해도 없을 텐데 그걸 써서 근데 이건 2012년에 썼어요. 2011년에 썼으니까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없. 진성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게 신라 시대의 이야기인 줄 알고 왜 어떤 분들은 왜 진성 여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느냐. 근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진성 여왕이 또
실제로 그런 비슷한 또 이 역사적 문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하지만 저희는 늘 가상의 신라라고 얘기해요. 가상의 신라에 진성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고 이때 여성 부인들을 접대하는 이 풍월이라는 곳이 울루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걸 그 호스트 이 접대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풍월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의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열이라는 친구와 사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풍월이고 한 명은 또 풍월이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는 거냐? 또 여기에 또 얘기를 해갖고 이 친구들이 무슨 알고 보니까 얘는 양반집의 아이고 뭐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앞에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다 차치하고 열이랑 사담이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어렸을 때 서로 굉장히 배가 고팠을 때 서로 도우면서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이거 잠깐 추억.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부모 없는 거리에서 이 노래만 들으시면 막 제 목소리 들어서 좀 그렇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우정을 쌓아요. 이 두 친구가 운장에 의해서 풍월 그 울루에 들어오게 되고 한 명은 풍월이 됐고 열이 사담은 이제 이 풍월에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런 친구가 된 거죠. 근데 이 둘의 이 우정이 범상치 않았으니 이것도 얘기가 많아요. 이 둘이 그러면은 동성애자냐? 관객들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초연 때 명쾌하게 대답을 안 했죠. 동성애라는 표현은 우린 직접적으로 나온 적이 없다. 진한 우정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생이라고 그냥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사랑이면 그렇게 하면 어때? 지금 같은 세상엔. 근데 여하튼 뭐 그렇게 이 둘이 그런 우정이 있고 여기서 궁곰이라는 이제 풍월 친구도 만나고 해서 여기서 우정을 쌓아 나가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진성이 와서 여기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진성은 몸에 지금은 이제 그게 문둥병처럼 표현이 되는데 이제 그런 피부가 굉장히 썩어 들어가는 이런 병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진성여왕이 열이한테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을 주죠. 그러면서 진성이 열을 왕으로 데려가서 나의 네 번째 부군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부군은 누구였는지 두 번째 부군은 누구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로 세 번째 부군이라고 분장을 하고 공연 오픈 때 이상한 행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열이는 내가 데려가면 얘는 이제 세상을 얻는다. 이렇게 됐는데 열이는 그게 아니었죠. 열이는 자기의 부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울루에 처음 들어올 때 운장이랑 약속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 버티면 담이랑 사담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를 일로 보내면 근데 운장은 또 입장이 달라요. 운장은 어릴 때부터 진성이 어릴 때부터 진성을 옆에서 사랑하면서 이 진성만을 위해서 모든 걸 마치 보디가드 이정재처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운장은 열이한테 진성여왕의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진성여왕의 진성여왕의 부탁을 네가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됐는데 사담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진성여왕이 열이한테 어떤 마음인지를 고백하는 옷을 만들어주면서 고백하는 장면을 엿듣게 되면서 사담이 알게 되죠. 근데 딱 보니까 진성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담과 열의 이 사이를 진성이 딱 생각을 하죠. 아 이거 봐라. 사담이 얘만 없으면은 열이가 나한테 올 것 같은데 사담한테 갑니다. 운장이랑 같이 없애라. 근데 사담이 없애려고 하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없앤다고 열이가 그럼 당신한테 갈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서 딱 진성여왕을 돌려보내고 거기서 또 이제 노래가 딱 네가 아니면 네가 없으면 이러면서 기가 막힌 노래가 이 음악이 예술이에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담이 열이한테 가서 아닌 척하면서 너 진성 가라. 나 여기 사실 지긋지긋했다. 이러면서 또 둘이서 또 이거 붓글씨 쓰면서 열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느냐. 붓글씨 쓰는데 나는 또 옆에서 제작자로서 보기에는 이 배우들이 붓글씨를 잘 쓰면 좋겠는데 붓글씨 우리가 배웠냐고 서예학원을 다녔냐고. 아마 이게 마틸다 같았으면은 공연 오디션 보고 나서 1년 전에 붓글씨 학원을 다녀서 마스터를 해야죠. 근데 이제 이걸 글씨 쓰는 걸 보면서 이래서 니 주스 이게 노래가 나와. 여하튼 그러면서 사담이 결국은 열이 사담을 설득을 해서 우리 그냥 떠나자 도망가자 딱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 사담이 열이를 위해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 멀리 가지도 않았을 때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앞에 깔리거든요. 사담이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에는 사담이 꼭 그런 선택을 했어요. 죽더라도 같이 도망은 쳐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궁곰이 그 사실을 열이한테
열이가 거길 또 걸어 올라오면서 사담이 그런 선택을 했던 곳에 가서 펑펑 울면서 다만 이 궁금이 오열하면 우리도 다 관객이 오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초연 때는 이때 다만 여기 무대에서 천이 쫙 떨어지기 와 이때 또 무대장 지금 플러스 셔터에서 천 떨어져 갖고 이거 방영문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열이가 결국 진성한테 가서 이러면 저를 가질 수 있냐. 진성은 그 한을 열이한테 막 풀어내죠. 근데 진성 영화도 너무 안타까워요. 진성이 그 장면을 또 연기할 때 또 진성 영의 눈물에서 또 우린 또 이 그 가슴 아픈 사랑을 또 느낄 수 있고 그러다 결국 열이는 진성이 든 칼 속으로 자기가 진성 여왕의 손을 잡고 칼 속으로 딱 들어가죠. 난 깊이 그 속으로 울면서 암전 쫙빵 관객들 울고 막 그러고 딱 펴지면 꿈속인지 상상인지 모를 어떤 마지막 장면으로 딱 엔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운장들한테 좀 아쉬운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장들한테 내가 아쉬운 게 아니라 운장을 연기했던 사람들이 아쉬운 게 운장이 얼마나 진성을 사랑했는지 운장이 사담한테 그런 선택을 하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여하튼 뭐 이런 공연인데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풍월주의 앞부분 운장과 진성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공연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기 그러면 웹툰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후반부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거 안 봤습니다. 네. 아니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는? 그 CJ CJ에서 CJ인가 웹툰 아니 그 계약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이 풍월주 이야기 그리고 공연은 랑이라는 회사가 이제 안 해요.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개인적으로는 2021년 마지막 이제 지금 순간 마지막 풍월주 했었을 때 공연 첫날 제가 공연을 보고 그런 얘기했었어요 배우들한테. 야 대극장 가자. 그래서 풍월들이 너무 몇 명 없다. 열이랑 궁금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풍월이 딱 나면은 울루곡 딱 나서 문을 열어라 외로운 밤 이렇게 울루곡이 딱 나면 풍월들이 무대에서 막 명성황후의 마지막 장면처럼 계속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 20명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풍월들이 쫙 써갖고 그 렌트의 시즌스 오브 러브 부르는 것처럼 노래도 한 곡 부르고 이런 게 있어야지. 좋네요. 네, 그래서 대극장을 확 가든가 아니면 소극장에서 열과 사담과 진성의 이야기면 아주 세밀하게 또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자꾸 나는 거죠. 사이즈가 애매하군요. 사회찬미 보면서 베니싱 보면서 세 명이다. 프랑켄슈타인 보면서 오만 생각 다 합니다. 뮤지컬 풍월주 영어로 P.O. 말해서 영어로 쓰면 왠지 있어 보이잖아. 진짜 여기서 이 방송 이럴 거면 뮤지컬에서 이거 MR 틀어놓고 밤의 남자 부르고 싶고 막 이런데 한번 하실래요? 틀어도 되지 않아요? 난 문을 두드리네 그대 활짝 열어줘 여기까지만 해요. 제대로 부르면 MR 틀고 부르면 기가 막혀요. 지금 약간 짧게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잘 부르셨어요. 여기까지만. 오. 그리고 이율 배우 같은 사람들 내내 열이만 했잖아요. 이 나중에 15주년이 될지 12주년이 될지 20주년이 될지 이때는 또 운장으로 또 한번 딱 들어와주고 뭐 이런 거 다. 좋네요. 이율 배우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 때. 노래 좋다고 하셨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넘버는? 근데 진짜 다 좋아요?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이거는 이럴 거면 뮤지컬의 진행자로서만 한 얘기예요. 없어진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뭐죠? 근데 왜 그 풍월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미 노래가 없다. 이 다미랑 진성이 같이 부르는 옷 찢는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다미는 열이를 위해서, 진성도 열이를 위해서. 근데 그 노래 말고 그 노래는 약간 전체적인 음악이랑 결이 좀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 안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필요하고 너무 좋은 곡인데 열이를 연기하는 배우의 호흡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든 곡이 이 길이라는 넘버가 있어요. 이 길이? 이 길. 다미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열이가 다미가 죽었다는 걸 안 다음에 열이가 혼자 부르는 넘버가 있어요. 이게 있었다가 없어진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너무 좋고 이 노래 그 OST엔 들어있거든요. 이 노래 너무 좋고 밤의 남자가 상징적으로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저는 그 노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의 이유 너무 좋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되게 좋은데. 이게 뭐냐면 진성여왕이 저쪽 아침부터 열이를 찾은 거예요. 그 열이가 왜 추운데 여기 나와 계시냐 그랬더니 새가 지적이니까는 너도 내 말 안 듣냐고 진성이 짜증을 내요. 그러면 열이가 가갖고 새한테 우쭈쭈쭈 하면 새가 또 기가 막히게 또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네 놈 말만 듣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얘기하면서 발 닦아주면서 너 처음 기억나냐? 나 처음 왔을 때 네가 왜 이름도 없냐고 놀렸지. 그러면서 막 웃고 막 이러다가 슬픈 얘기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열이가 이제 위로해 주는 거죠. 뭐 무엇이 그리 당신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도 중요한 건 뭐 이렇게 부르다가 맨 끝에 뭐 이렇게 이렇게 아플 땐 좋았던 일만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부르면서 마지막에 이제 진성을 업고 딱 극장 이제 저기 뭐야 저 하수 쪽에서 상수 쪽으로 퇴장을 하는데 이 그림이 멜로디도 그렇고 기가 막 이 노래 참 좋고 노래는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또 노래 너무 좋고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스트리밍 사이트에. 네. 그래서 가끔 출퇴근할 때 듣거든요. 이제 퇴근할 때 좀 이렇게 노을 지고 이럴 때 듣고 있으면 너무 약간 마음이 쓸쓸하면서 따뜻하고 좋아요. 개인적으로 풍월주라는 뮤지컬을 365일 오픈런으로 못할 것 같은데 풍월주 노래만 불러주는 1시간짜리 살롱 뭐 약간 그 바 같은 느낌의 이런 공연을 제작을 하면 그러니까 그 랑에 있는 담소에서 그렇게는 1시간씩 왜 노래 잘하는데 아직 그 데뷔를 못했던 배우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와서 부르면 계속 그렇게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미사리 라이브 카페처럼 그런 건 하고 싶어요. 그 담소에서 이 배우들 한 명씩 불러서 그렇게 라이브 공연을 하면 안 돼요? 부르면서 얘기하고 할 수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해도 너무 좋을 것 해서 같은데. 토크 콘서트처럼 하셔도 되고. 근데 요건 그런 건 이제 풍월주 공연 날짜를 잡아놓고 약간 빌드업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안 되겠다 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침 공연이 대관이 됐네. 이런 식으로. 진짜 시기 적절하게 대관이 갑자기 나와서 운명적으로 우리가 하게 됐다. 그래서 10주년보다도 뭐 13이라는 숫자가 더 어울리게 막 이렇게. 아니면은 영상이라도 제작해서 역대 풍월주 했던 사람들 다 해갖고 아까 얘기했던 풍월들이 너무 적다. 이거 영상으로 하면 많아 보이니까. 울루곡 할 때 뒤에 영상 써갖고 풍월들이 한 20명 쫙 깔리게. 아니 대표님 워낙 또 이벤트 강하시고 워낙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아까 그 세 번째 그 남편? 네, 세 번째 부군에. 세 번째 부군. 그거 말고 또 풍월주로 이벤트 하신 거 없어요? 아유 뭐. 이 풍월주 보면 저한테 하라는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저한테 이벤트 할 때 뭐 할까 그랬더니 이 부인들이 나와서 연두 고놈 이러면서 엉덩이가 연두하라고. 엉덩이를 내어주실 자신 있으세요? 엉덩이 연두색 칠하고 나오면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저희 풍월주가 그 베어더 뮤지컬이랑 뭐 신인 등용문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우리 국장님은 신인 등용문으로 상징되는 뮤지컬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 때는 많이 나온 게 지하철 1호선 막 조승우, 황정민 그렇게 약간 영화계까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학전이 이제 뭐 등용문이다. 그러게요. 요즘에는 이제 학전이 또 요즘은 이제 지하철 1호선은 운행이 안 하니까. 운행을 안 하니까 표현. 이제 그리스 엄청났죠. 그리스 한때는 그리스를 했던 배우와 안 했던 배우로 나누면 했던 배우가 더 많을 정도로. 맞아요. 지금은 이제 베어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풍월주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베어 더 뮤지컬은 거기 학생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히스토리 보이즈도 그렇고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공연들은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풍월주는 사실 진성 열사담은 진성은 늘 하고 있던 배우들이 보통 하고 열사담은 신인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아예 신인을 이게 캐스팅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왜 이렇게까지 불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만큼 오래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꾸준히 하고 거쳐가면 또 이제 사랑을 받고. 그런데 늘 느끼기에는 풍월주를 할 때 사랑을 받지 않고 하고 나서 끝날 때쯤 사랑을 받기 시작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레파토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인을 이제 딱 넣어서 그렇죠. 그 해에는
사랑을 후반부에 받다가 근데 이 배우를 이제 다음 회차에 딱 다음 시즌에 네, 다음 시즌에 네. 저희가 캐스팅을 풍월주가 하는. 가장 최근에 이제 이석준 배우가 거의 이제 그리스라는 공연을 하고 나서 대학로 공연에 거의 입봉을 풍월주로 했다가 스리미도 하지 않았나요 이석준 배우? 나중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풍월주 할 때 이석준 배우가 풍월주 다시 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그 꽤 알려진 상태에서 그리고 뭐 승승장구해서 저희는 이제 이석준 배우 모르지만 우리가 이석준을 키웠다. 뭐 이렇게 윤석호 배우도 풍월주로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미드나잇하고 배어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스위니 토도 하는데 언젠가 풍월주를 하게 되면 윤석호 배우들 또 잡아다가 데려다가 모셔다가 써야 되고 백동현 배우도 풍월주인데 그다음에 이제 백동현 배우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워낙 일정이 환상동화부터 시작해서 개화고양의 시간이나 뭐 이렇게 일정이 많아서 그렇게 못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신인 등용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신인 등용문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저도 복잡합니다. 이게 랑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10주년 공연을 해라. 예전에 했었던 배우들 다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신인 등용문이다. 그러니까 이율 성두섭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신인들까지 다 섭외해서 같은 역할을 캐스팅하면 이게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네, 뭐 같이 하는 앙상블들도 있으니까 요런 게 조금 헷갈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작품이 오래돼서 그렇게 이제 역사가 쌓아가고 그래서 어떤 기념 행사하는 건 참 팬들한테는 좋은 일이긴 한 것 같아요. 뭐 좋죠. 제작하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그러니까는 그 렌트 20주년 했을 때 홈커밍 데이인가 해갖고 렌트했었던 배우들 쫙 와서 이런 행사는 너무 좋은데 공연 자체를 다 소화해야 되면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좀 캐스팅하기는 힘들고 쉽지 않고. 근데 의미 있게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공연들을 하다 보면 이런 류의 공연들, 그러니까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공연인데 관객들한테 어떻든 간에 새로운 느낌을 드려야 되는 그 미션 같은 게 있어요. 공연하다 보면. 그래서 막 제목을 바꿀까 제목 함부로 바꿨다 또 큰일 날 것 같고. 그럼요. 포스터 바꿨다 또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벤트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부근 이거 저기 세 번째 부근 이건 분장도 하고 막 그랬었던 건데 그런 것 중에 이제 그 보내주신 얘기 우리 PD님의 자료 조사에 보면은 풍월주 저희가 처음 했을 때 좌석명을 제가 바꿨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더 계속 신경을 써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난쟁일 때도 했었던 거고 뭐. 근데 좌석을 되게 재밌게 바꾸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바람석, 달석 이럴 줄 알았더니. 우리는 또 1단계로 가면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서 갈 수 있게. 그때 어떻게 바꾸셨죠? 그때 이제 그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에서 부의석 뭐 이런 거 했었고 그 이제 바다, 아라석 그다음에 여기 뭐 애수석해서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슬픈 시름석 뭐 이런 건데 그냥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뜻은 좌석이 멀어서 뭐 이런 말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공연의 결이랑 그 공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좌석을 결제했을 때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잘 투영해서 만들려고. 근데 이불데드 때도 벽 타는 석 같은 거 만들었었고 벽 타는 석이요. 예, 극장 벽에 달라붙어 있는 좌석들을 좀 싸게 팔았었고 그 난쟁이들 할 때는 창조 주석 저 제일 먼 좌석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인용을 좀 했었죠. 근데 이걸 계속 좀 꾸준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싶었는데 R석, S석이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명을 안 쓸 이유를 도저히 제가 명분을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마케팅하는 실무자들과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이제 그 대학로의 조그만 소극장에서 좌석 등급을 1층, 2층 이렇게 나누는데 한때 저는 TOM에서 했을 때도 좌석 등급을 4등급 나누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취지가 있으려면 중간에 있는 등급의 금액이 싸지면 앞쪽에 있는 등급의 금액이 비싸져야 되는데 관객들한테 어떻게든 이 네이밍까지 바꿔서 금액을 내다 놨을 때 전체 평균 금액은 낮아졌지만
내가 사야 될 1층 앞열이 비싸지면 다 비싸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 의도가 어떻든 잘못 전달될 수 있어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계속 용기 있게 못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같은 공연도 시즌제로 하게 되면 그 시즌의 컨셉에 맞춰서 무슨 어떤 그 부제 같은 걸 바꿔서 다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마 어느 순간부터 공연을 이제 런칭하고 처음에 프리뷰 티켓을 오픈할 때 공연의 제목이 꼭 카피를 신경 쓰는 마케팅 회사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예전에는 그 카피를 쓰면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알 수 있게 좀 딱 전달되거나 호기심 있게 만드는 게 카피의 목적인데 이제는 공연 제목과 극장과 가장 중요한 배우가 누가 캐스팅했다. 예. 이것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작품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이런 게 좀 덜해지지 않았나? 맞아요. 저도 예. 언제부턴가 이제 보도 자료가 오잖아요. 예. 쭉 보도 자료를 받다 보면 작품 내용보다 캐스팅이 내용이 더 앞부분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그 누가 캐스팅했는지 먼저 쭉 얘기를 하고 네. 캐릭터 얘기하기보다 뭐 어떤 역할을 했던 누가 뭐 이런 보도자를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실망스러워요. 뭔가 작품 얘기를 해서 좀 어필을 해야지 보도자료에 순 캐스팅과 이 배우들이 전에 뭐 했고 이것만 써놓으니까 되게 좀 그런 보도자료 보면 좀 실망스러워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떤 배우가 캐스팅했다는 게 티켓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공연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다르게 좀 지치더라도 그걸 버텨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좀 알아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오랜만에 들어서요. 이거 부의석, 아라석, 애수석 이런 열정이 없어진 제 자신을 오늘 이럴 거면 뮤지컬을 통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뭔가 또 재밌는 석이 생기겠네요. 네, 이제 지금 10주년 안 했지 이런 좌석명 고민 안 했지 이 지탄 받아야 됩니다. 예, 랑 대표. 예. 그리고 마음에 좀 짐을 하나 더 드리자면 하지 마요. 저희 청취자분께서 영수님한테 보내주신 편지가 있거든요.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수님. 풍월주 중계를 보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어 사연 보냅니다. 저는 오랜 휴덕으로 죽어버린 덕앤에이와 매일 새롭게 쌓여가는 싸늘한 서류 더미에 파묻혀 캐스팅의 조합, 배우의 컨디션에 따라 매 순간 모든 공연은 다른 공연이며 하늘 아래 같은 공연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았습니다. 풍월주 중계 소식을 알게 됐지만 풍월주는 처음부터 많이 봤어. 배우들이 무대에서 자진몰이 장단을 쳐도 이제 안 봐도 될 듯. 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캐스팅이기도 하고 풍월주 하면 역시 넘버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지라 가벼운 마음으로 결제를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넘버들의 귀를 기울이며 과자를 오독오독 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쥐고 있던 과자를 내팽개치고 배우들의 연기에 집중하게 됐죠. 그리고 이내 자진몰이 장단이나 운운하던 과거의 저를 매우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가던 덕앤에이가 스멀스멀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네, 아주 좋았습니다. 관람을 마친 전 흐르는 물에 솜사탕을 씻은 어리석은 너구리 같은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디어골에서 거짓골을 하고 꼭 풍월주를 보러 오라던 대수님이 제 뒤통수를 후려 갈기고 간 기분일까요? 그때 바로 예매창을 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자려고 누웠더니 배우들의 연기가 머릿속을 떠다니고 결국 홀린 듯이 네이버에 배우 이름을 검색하게 되었죠. 뒤통수에 2연타를 후드려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전 이제 쿵쿵 하고 울며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 밤 연미우신께 기도를 올리려 합니다. 지난날의 저를 매우 치면서 말이죠. 이 기도가 대수님께 닿아 풍월주가 빠르게 돌아오길 바라며 사연 보냅니다. 만수무강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돈길만 밟으시고 고집 있게 좋은 작품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네. 마지막 말씀이 고집 있게 좋은 작품 만들라는. 어떠세요? 마음이 뜨거워지죠. 마음 뜨거워지고 제가 방송 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대학로에서 우연히 그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 어떤 매니아분을 만났다. 근데 그분이 요즘 공연들을 소위 찍먹 웬만한 건 한 번씩 다 보시고 계신데 그분이 저를 만나셔서 안 대표가 하는 공연은 요즘에 이제 그 각광 받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매진 이렇게 되는 공연 같은 느낌이 아니다. 힘내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러게요. 저희도 이거 진짜 요즘 분위기 맞추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맞장구 쳐서 얘기했었거든요. 진짜 마음도 있었고 그냥 저도 이 시장을 현재 압니다 이런 의미도 있었고. 근데 방금 저 마지막
고집 있게 좋은 작품은 모두 웬만한 작품들이 다 보는 분들한테 좋은 작품이니까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고집 있게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런 얘기가 가슴이 뜨거워지죠. 너무 좋은 작품 만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난쟁이들도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시데레우스 지방 공연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대관비 공연장 제작비 예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동적이네요. 네. 근데 그 거짓골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뭐지? 내가 프레스콜에서 약간 분장하고 나가는 프레스콜이 회사가 아니라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헤아론 공연생활에서 온라인 콜 했을 때 그 분장을 거짓골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게 거짓골이 아니었다고. 원래 무슨 분장이에요? 아, 네,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데스트랩 때 아보카도 분장했었고 예. 네, 이게 아보카도. 거짓골은 해본 적이 없는데 나 어디서 거짓골을 본 거 같지? 뭐였지? 저도 본 거 같은데 어디서? 아 그건 그 크루에서 이벤트 할 때 거짓골을 그 하지 않아요? 거짓골이 아니라 그거는 도깨비 드라마에 나오는 저승사자. 거짓골이던데. 아 이게 뭘 해도 결국은 거짓골로 보이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캐릭터는 계속 바뀌고 있으나 거짓골로. 거짓골이더라.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거짓골이 되더라도 관객들이 공연에 대해서 추억할 때 재미있는 즐거웠던 추억으로 추억되는 걸 바라고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풍월주 이야기 이 정도에서 맞춰볼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자 저도 랑 대표가 아니라 이 진행자로서 빠른 시일 내에 풍월주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24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5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